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투데이 정인지입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에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월스트리트 선임 에디터와의 대담에서 민주당과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협상 부양책이 대선 전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이 타결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협상이 쉽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6주 연속 80만 건대를 기록해서 대규모 실직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이라서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늦어지는 것은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날 S&P 500 지수는 0.66%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부양책이기 때문에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게 결국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다만 이 협상이 타결만 되면 분명히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대선 이후라 하더라도 또 어떤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당장 타결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협상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또 말씀드렸듯이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의 통합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15만 명, 미국은 7만 명,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 세계 누적으로는 지난주에 4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중심으로 다시 봉쇄령이 일부 재개가 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9개 도시에서 오후 9시 이후에 식당, 술집 영업 등을 금지를 했고요. 날씨가 앞으로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는 당분간 또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한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국내 관련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가지고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 생산은 올해 내에, 백신 개발은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날 성남에 있는 백신 개발 업체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서 이같이 밝혔고요.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약물제 창출의 방식으로 19건의 임상이 진행 중이고,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개발하여 임상 마지막 단계인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백신은 내년에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치료제만이라도 개발이 되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봉쇄라든지 어려움 이런 거는 좀 크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가랑 관련해서 보면 이게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물론 이제 호재긴 호재인데 시장이 이미 코로나 이전까지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추세로 이끌기보다는 백신이 나온 이후의 움직임들,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분명 좋은 뉴스긴 하지만 너무 이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주말에도 또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 15일 날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인민일보죠. 인민일보의 15일자 신문 7면에 뭐라고 서술을 했냐 하면 중국과 대만 국민이 모두 무력을 충돌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 대만 독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불장난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를 사전에 언급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이 됩니다. 사전에 언급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1962년 9월 20일 인민일보 1면에 쓴 것과 같은데요. 중국은 하루 뒤 인도와의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경고 문구 중에서 가장 높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번에 이런 표현을 쓴 거는 7면에 썼고요. 인도랑 전쟁을 할 때는 1면에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위 조절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또 주말에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둥펑 17이라고
음속의 10배까지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국 동남부에 배치를 해서 대만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는 어떤 무력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대선 전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지난주에 시장에 좀 불안을 줬었는데요. 당장 전쟁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굉장히 큰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어쨌건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 또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계속적인 좀 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13일에 9월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0.4%로 서프라이즈가 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 증가해서 전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서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좀 물가 지수가 좀 하향하는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발표됐는데, 소매 판매는 0.8% 전월 대비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1.6%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장 초반엔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올랐다가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장 후반에 좀 밀렸는데, 어쨌든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보조금 이슈가 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 생산이 0.6%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수당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만 건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89만 8천 건으로 3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떨어져야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건데, 계속 요 80만 건대 유지하고 있어서 좀 노동시장은 계속 불안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추가로 조금 지켜봐야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 다음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예년 수준처럼 확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인 10월 23일에는 미국에서 마켓 PMI 지표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달에는 서비스업 지수는 54.6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7.5로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은 53.2를 기록을 했는데 53.3으로 소폭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 관련해 가지고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면,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0포인트 부근에 근데 확 올라가 가지고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지금 요 저점에서 그은 추세선을 살짝 이제 이탈했는데, 완전히 이탈했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이고요. 추가로 조정이 되면은 61선 정도가 1차로 지지를 볼 수 있고, 더 하락하면 121선인 1,500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MACD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추세선을 좀 확실히 이탈하는 거냐 아니냐, 좀 완전히 이탈한 모습은 아니래가지고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좀 이탈이 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와주면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사실 주중 내내 거의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61선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지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단기 평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하락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하락이 나오면은 9월 저점대 수준을 1차 지지로 볼 수 있고, 거기까지 이탈하면 이제 2217포인트 정도 되죠. 올해 6월 고점대, 고점대 수준이 지지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지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뉴스 플로우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밑으로 좀 눌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또 지지대를 확인하면 다시 또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자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